자, 4월 17일 월요일 날부터는 또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결코 나쁘지 않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시장 일본 증시도 고점 대비해서 8%뿐이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3,100포인트대고, 유럽으로 기준을 잡으면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니까 3,300을 넘긴 상황이고, 미국 쪽의 기준에서도 다우존스 기준으로 잡으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3,100포인트 있어야 되고요. S&P 500 지수를 잡으면 대략적으로 2,800포인트. 자꾸 뭐 쓰잘데기 없이 나스닥을 기준을 자꾸 잡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업종의 비율이 높다 할지라도 38%, 39% 전후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IT 비중이 높지만은 뭐 S&P 500 지수 연동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한 쪽이 S&P 500 지수하고 대만 지수예요. 예? 다우 지수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준으로 3,100이라니까요. 그리고 유럽은 사상 최대치. 조금 전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17일 이후에 들여다보실 종목을 볼 텐데 종목 검색기의 위력을 보여드리고 뒷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올 거란 말이죠. 뭐가요? 17일날 공략주 기준이. 자, 보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4월 달에만 3월까지 보기에는 너무 멀고 4월 3일 공략할 종목. 그러니까 3월 말에 교육을 잡아드렸겠죠. 그렇게 해서 4월 3일 공략줍니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세요. 주식수 2억 1,300만 주, 현대차 시가총액 7위. 그리고 이제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이 바뀐 포스코 케미칼, 그 당시에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이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12위. 7,740만 주짜리 12위까지 올라서 26조가 넘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1억 7천만 주대거든요. 인적 분할하면서 주식수가 한 2천만 주 감소했어요. 근데 이쪽에 시가총액 지금 뭐 8조 원대 중반, 후반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가총액이 충분히 6조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DB하이텍은 4,439만 주짜리입니다. 근데 DB하이텍은 금요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는 포트에서 뺐습니다. 거래 대금이 너무 둔화돼 있고 마지막 자락의 물량은 손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죄송스럽지만 마지막 물량은 손절인데 기존에 이제 좀 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리딩을 잡아드리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굉장히 그분의 포트 비중에서는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막연한 기대 요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 해도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 한진칼의 경우에도 강성 펀드 들어오고 강성 펀드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델타항공에서 지분 윗방향으로 때려 사면서 변동이 확장된 적은 있어도. 그리고 두 번째로 SM 같은 경우도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인가요?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소문 나고 이제 뭐 9만 원 정도 형성했던 게 온라인이 자꾸 목소리 키우고 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9만 원에서부터 6만 원이 이탈됐습니다. 그런 경험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또 TB하이텍이 무조건적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이때 들여다본 거는 거래량 1,000만 주씩을 설정을 해놓고 들여다본 건데 결국은 이제 1,100만 주도 터지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거래량 자체가 100만 주. 굉장히 급감했죠. 그래 이거는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제 디스플레이의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1,000만 주 이상 2,000만 주 이렇게 터지지 않으면 얘도 이제 정리는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4월 말까지 가져가다가 도저히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정리하고 5월 포트에서는 중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빼놓는 전략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주력주의 기준과 포스코 퓨처엠과 현대차는 주력주를 계속 가져가는데 이들의 흐름이 이제 4월 3일 날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윤정두가
소형주 잡주하는 사람들처럼 뭐 히든 종목입니다 하고 종목 가려놓고 말장난하고 카톡방 들어왔더니 별 듣도 보도 못하는 애들 주고 장난치고 이러지 않죠. 결론적으로 이런 극대형주들을 올려드리고 조 단위 이상의 종목을 올려드리고 이 종목군들의 수익률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포스코 케미칼은 4월 달에만 해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가 나왔고, 얘도 좀 아쉽지만 마지막 물량의 이제 손질 범위이지 뭐 충분하게 이번에 주가 들어올 때 뭐 수익 잘 잡아냈고요. 이게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4월 3일 날 나온 종목들이에요. 대박인 거죠. 종목 검색기에서. 코스모화학이 상한가를 가는데 코스모화학 8% 뜨고 눌렸다가 4%까지 눌렸다가 상한가 옵니다. 이 코스모화학은 그 전에 3월 말에 우리가 편입해 놓은 종목이에요. 거기에 연동된 코스모신 소재 25%까지. 하이드로 리튬 이때 1조를 딱 넘긴 상황이었고 나노신 소재도 이제 1조 막 넘긴 그 위치였고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 떴단 말이죠. 코스모화학 54,300원에 포착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나서 4월 10일 날 94,000원대까지. 94,000원대까지. 그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검색기에서 이렇게 떠주는데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신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항상 선행을 하고 동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뜬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종목 검색기에 뜬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거래가 터진 종목의 경우는 재차 강력한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가 터진다는 것이 변동성이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엔캠의 경우에도 뭐 다음 날 추가적으로 10%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8%에서 19%, 코스모와 8%에서 29.99, 코스모 신소재 16%에서 25%, 하이드로 리튬 11%에서 27%, 나노 신소재가 4%에서 23%.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윤정두 핸드폰이거든요. 핸드폰에서 윤정두가 핸드폰을 클릭했을 때 나와준 가격이고 나와준 퍼센테이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서 조금만 더 일찍 누르시면 조금 더 일찍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윤정두가 주력주에 대한 우리는 이제 그 주력주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주력주의 기준은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 그 당시 기준에 좀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종목군들부터 전략 잡고 그다음에 당연히 IT 자동차 전략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변동성 종목을 보다 보니 이들에 대한 포착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변동성 매매도 병행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종목 검색기를 받으셔야죠. 다시 한 번만 그 종목 검색기 그 받으시는 방법 또 올려드리는데 지금 어차피 연구원분들이 재방산방 그 박승재 TV 내용 때문에 전화를 받고 있고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전화를 하시란 말이죠. 전화하셔서 검색기 나 빨리 검색기 주세요. 월요일부터 쓸 수 있게. 그리고 검색기를 받으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럼 저라면 가입하셔서 수익 내면서 검색기 기능을 더 배우시는 쪽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어찌됐건 저쪽으로 전화하시고 4월 4일 이후에 계속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4월 4일 날도 현대차, 포스코 퓨처엠, 하나솔루션, LG 디스플레이, DB하이텍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렇게 다 윤정두가 수동적으로 다 기준 잡아서 설정을 해드렸고 개장 초에 수동적으로 또 윤정두가 들여다보고 종목을 포착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색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DB하이텍의 경우는 4월 4일날 10%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10% 수익이 나고 SKI 테크놀로지가 종목 검색기로 딱 튀어나옵니다. 나머지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포착되고 추가 13% 올랐죠. 꺾여지면요. 차익 실현 신호까지 나와요. 차익 실현 신호까지. 코스모와 월요일날 8%에 포착되고 상한가 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6%또 올라와요. 그리고 꺾이면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편입의 신호가 나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코스모화학 54,300원에서 94,000원대까지. 제2호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제2호 같은 경우도 4월 10일 날 또다시 전량 차익 실현. 어찌됐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나와요. 코스모화학 2%일 때 나오고 6%까지 갔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차익 실현이라고 한다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 6조 원대예요. 6조 원대인데 4%에 포착이 돼요. 4%에. 그러고 나서 얼마를 갑니까? 좀 전 보셨잖아요. 19.50 시가총액 19.50까지 올라오면서 6조 6천억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얘를 종목 검색기를 그러니까 이 종목 검색기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핸드폰이라니까. 핸드폰에서 여러분들 주식 거래 하시잖아요. 동부증권 거 DB증권 MTS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윤정두 께 있어요. 응? 원클릭 전문가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쪽에 오셔서 핸드폰에 깔아 놓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종목이 뜬다는 거죠. 이렇게 시가총액 6조 6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의 수익률. 이날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코스모화학, 엔캠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잘 보세요. 알테오젠 43,000원이죠. 이때부터 해서 우리는 얼마에 팔아요? 5만 원대에 팝니다. 5만 3천 원대 전량 차익 실현. 바이오냐 마찬가지 4만 3천 원대죠. 얘도 5만 3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이날도 LG화학 시가총액 2당시 기준에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LG화학 7천만 주짜리 2억 1,300만 주짜리 현대차 시가총액 7위 포스코 퓨처엠 이제 사명 바뀌었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지금 12위까지 올라왔고 7,740만 주짜리 LG전자 1억 6,400만 주짜리 지금 올해 들어서만 40% 오른 DB하이텍 4,439만 주짜리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를 멋부리려고 올려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4월 5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날 여기에 표시는 안 해놨지만 에코프로를 우리는 이날 50만 원에 편입합니다. 그죠? 왜? 거래대금 1위였기 때문에. 왜? 프로그램 순매수 1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를 삽니다. 50만 원에. 여러분들은 50만 원을 못 사잖아요. 왜? 아니 2월 1일 날 13만 원대였고 2월 7일 21.82% 올라오면서 15만 원대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온 종목을 눈으로 본 게 그 가격인데 어떻게 50만 원을 사겠냐고. 근데 윤정도는요 삽니다. 왜? 주가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려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살 것이며 LG화학은 어떻게 살 거예요? 현대차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었던 종목은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응? 아니 포스코 그룹주들 금요일날 어떻게 사셨어? 4월 5일의 기준은 포스코 퓨처엠은 얼마 못 움직이긴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실상은 인탑스 바이오니아가 떠있긴 했어요. 종목 검색에 나옵니다. 얘가 3월 17일 날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1조 미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에코프로를 들여다봤다는 거고 에코프로를 샀다는 거고 에코프로 BM도 샀다는 거예요.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거는 윤성주가 수동적으로 에코프로 위주에서 50만 원 기준에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였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근데 그 에코프로가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수식에는 뜨지는 않았어요. 왜? 에코프로의 최근 들어서의 거래대금이나 매수 강도, 체결 강도, 또 이평선의 기울기 이런 게 맞아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시가총액 1조 미만 인탑스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문자성이 안 나가고 바이오니아도 우리는 뭐 한동안 또 매매 기준을 잡아서 3월 달에는 또 큰 수익을 냈죠. 그리고 방안에서 2월 달, 3월 달에 뭐 50%, 70%씩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 기준에서는 문자사인 내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준에서의 수익. 이게 4월 5일입니다. 4월 6일은요. 에코프로 또 보세요라고 올려드리죠. 우리는 5일날 50만 원을 샀다 이거야. 선행 매매야 그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현대차 달달달달 애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은 윤정두처럼.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야. 그래야 윤정두처럼 수익률도 7번씩 우승하는 거야. 현대차 2억 1,300만 주 시가총액 7위. 포스코 퓨처엠 지금 현재 시가총액 12위 7,740만 주. 에코프로 주식수 몇 주예요? 2,580만 주예요.
에코프로 주식수도 모르고 무슨 에코프로를 무슨 평가를 하냐고. 매수를 하든 에코프로 너무 올라서요. 못 사게 막든 주식수 시가총액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52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2조, 13조 할 때요. 그 얼마를 넘겨요? 82만 원이니까 20조를 넘겼다고. 언제? 이게 4월 6일이 목요일이에요. 4월 10일 날 22% 올라옵니다. 네? 삼성전기 7,740만 주.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잖아요. 43,000원대 기준에서 8% 올라옵니다. 추가적으로. PNT가 종목 검색했대죠. 이날. 에코프로는 3.88이고 에코프로 BM은 5.3이고 PNT가 딱 뜹니다. PNT가. 얼마예요? 7.65에 뜹니다. 7.65. 9시 24분에 7.65. 굉장히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거고, 그리고 PNT 기준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져본 적이 제한적이에요. 거래가 빵 터지면서 움직임 나온 거예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말씀드렸죠?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월요일은 코스모학이었고, 화요일날 SK 아이테크놀로지 5%, 4%대에서 19% 올라오고 추가 강세. PNT의 경우가 이날 7%에 떠서 얼마? 26%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잘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알테오젠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이 잡힌 것도. 결론적으로 뭐 여러 종목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종목이 뭐 계속 떠 있거나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저런 상태에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8조 5천억짜리인데 거래대금이 뭐 2천억이다. 이러면 8조 5천억짜리가 2천억 가지고는 변동이 확장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솔루션 주력에서 기준을 중기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 변동성 매매를 원해요라고 하실 때는 시가총액 1조 넘긴 1조 5천억 뭐 이렇게 올라온 PNT에서의 기준, 그런 기준에서 거래대금 거래량 보시면서 설정을 잡는 거죠. 요날의 기준 4월 이거 5일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4월 6일이죠 이날이. 이렇게 해서 매번 고쳐놓는데 하나씩 이렇게 원고가 틀려 있는 게 있어서요. 4월 6일 기준입니다. 4월 7일은요. 에코프로 BM을 사세요. 에코프로 BM이 이때 얼마요? 4월 7일 날. 그러니까 4월 6일 야간 방송을 해드린 거고 4월 7일 날 에코프로 BM이 얼마? 25만 원대.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4월 5일, 6일 50만 원, 51만 원, 52만 원 이렇게 편입을 하고 4월 7일 날 10% 올라와주고 4월 10일 월요일에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22%. 에코프로 BM 이날 고점이 5.66인데 25만 원대 우리가 편입을 하고 22일 날 22% 올라요. 4월 10일 날. 22%. 그래 30만 원을 넘겨요. 얜 주식수가 몇 주요? 9,780만 주. 30만 원 훌쩍 32만 원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30조를 넘긴 겁니다. 코스모학도 18% 올랐잖아요. 4월 10일 날 추가적으로 또 올라와. 그러면서 4월 3일 54,300원짜리가 4월 10일 날 94,000원대까지. 요날 기준에 4월 7일 날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에코프로의 실질적인 문자 쌓인 매수는 나갔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코스모화. 이게 10만 원에서부터 포착되는 겁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0만 원에서부터. 그러고 나서 이게 이날 21%까지 오른 날 13만 원대까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꺾이죠. 꺾이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 매도 신호가 나온다니까. 매도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면 되죠. 우리 방에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VVIP 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 월요일날 전략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없으면 둘 다 전략 매도할 거예요. 왜? 월요일은 또 종목 검색해서 또 거래가 터지는 종목이 나올 거거든.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대주전자재료 왜 들어갔어요? 변동성 매매하려고 들어갔지. 와 이거 쌉니다. 저평가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 솔직히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 3일, 1월 28일 상한가. 이 수익 다 냈잖아요. 상한가 갔을 때 1월 3일. 상한가 갔잖아요. 29.91. 1월 28일. 날짜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25일이네. 죄송합니다. 25일 그 다음에 1월 26일은 포스코 퓨처엠이 14%대.
그렇게 해서 25일 날도 상한가를 가고, 그러고 나서 3월 중순에 또 상한가를 또 갑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3번 있었어요. 3번.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가 대박이었죠. 23%까지 올라간 날. 2%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때, 거래가 터져 있을 때만 캔들의 크기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져 있을 때 특히.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졌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조정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종목, 비이성적으로 올라왔잖아요. 3만원짜리가 15만원 갔으면 5배 올라온 건데, 이게 또 3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따라붙고,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따라붙고 15만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 못했어요. 못하고 하는 사이에 이러고 있다가 밀려서 13만원대 한번 차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이 아니죠. 마지막 물량 그러면 손절이 되겠죠. 그리고 12만원대 전량 차익 실현 했단 말이에요. 손절을.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점에서 이제 편입을 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차익 실현 미처 못 하셔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서 또 새로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거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둔화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매우 강한 시장으로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다 가요. 얘도 갈 수 있어요. 단 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기대 요인이지, 얘가 지금 저평가예요? 고평가죠. 어마어마한 고평가지. 삼성이 지분을 투자했고 앞으로 잘 될 거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지, 지금은 저평가가 아니에요.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변동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도 거래량이 안 나오면, 거래량이 제한적인데 이렇게 양봉 나온다? 이런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 월요일 날 강세를 띠는데 거래가 없어. 빠져나와야 돼. 거래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나요? 그 얘기했잖아요. 거래의 기준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5천억씩 터져야 돼요. 왜? 상한가 가고 할 때 1조씩 터졌거든. 그 여러분들이 1조 이상 거래 터질 때 상한가 가고 막 이렇게 꼬리 달리고 올라갈 때 이런 변동성을 지금 원하니까 이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들어갔어? 이거 회사 좋대. 쓸데없는 거짓말하지 말고 왜 들어가셨냐고. 가슴에 손 얹고 왜 들어가셨어요? 상한가 한번 잡아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박 나기 원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3만원짜리 15만원까지 가니까 이런 종목은 다 올라가도 사. 3만원짜리 5배 오른 거는 괜찮고, 에코프로 600% 오른 건 잘못됐나? 에코프로만 뭐 잘못된 것처럼. 근데 얘도 올라가면서 보면 거래대금이 5천억, 또 7천억, 1조씩 터진 거야.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1조, 2조, 2조 6천억씩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지금 거래대금이 얼마? 1,000억도 안 나와. 몇백억이야. 460억.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거예요? 못 가져간다니까? 그러면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최소 5천억은 터져야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천억은 터져야 시초가 대비해서 10%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10%. 근데 그 10% 움직이려면 5천억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의 기준에서 5천억 터지려면 얼마? 500만 주가 터져야 돼. 500만 주가 터지려면 9시 분에 50만 주, 9시 반에 100만 주, 10시까지는 150만 주가 터져야 된다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죠. 그거는 계속 올려놔드렸던 약속이잖아요. 올려놔드렸던 약속.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안 올려드렸나? 내일장 저기 때문에 안 올려드렸나 보다. 여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고 우리 VVIP 방과 VVIP 방이 조금 이제 차이가, VVIP 방은 조금 대화가 좀 많이 있으시고요. VIP 방은 조금 대화가 없으셔. 그래갖고 VIP 방 같은 경우에는 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지금 VVIP 방이 이제 98분, 뭐 83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직원분들 빼고 나면은 이제 좀 달라지시겠죠? 여기도 여기는 이제 별로 안 밀려 있고,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대화도 있으시고, 또 세운수 선생님께서는 옮겨오셨고, 결론적으로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앞부분에 여러분들께 기준거래를 이렇게 설정해 드리잖아요. 이 기준거래량 설정해 드리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려면 얼마? 500만 주는 최소 터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500만 주가 9시 10분에 안 터져. 50만 주야. 50만 주가 안 터져. 안 터지겠지. 금요일 날도 저렇게 안 터졌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그렇게 하고 조그만 이슈가 있어서 변동이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막연히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르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터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전략은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월요일날 매도할까요? 아니면 가져갈까요? 나도 몰라. 정신 나간 친구들이,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오는 애들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AS 해주세요 그러면은 토요일 케이블 TV에서 종목검 AS 해주는 애들 2명 있잖아요. 토요일날 MTN하고 저 이데일리에서. 정신 나간 애들이지 걔네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회사가 뭐 로봇 관련 주고, 로봇 관련 개뿔이나 그건 보도자료잖아. 지들이 그 로봇 관련 준지 언제 알았어? 보도자료 나오고 변동성 나오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그죠? 실적하고 상관없이 막 주가 폭등한 거 아니에요. 그럼 프리미엄이 높잖아. 그럼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무조건 파세요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높아진 그 과정의 형성이 전부 심리적인 면이었단 말이에요. 실적하고 상관없이 거래가 터지면서, 매집하고 상관없이 거래가 터지면서, 이걸 또 매집했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 거래가 터졌는데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죠. 이렇게. 이걸 어떤 바보가 이걸 매집합니까? M&A 하려고 매집을 해요? 응? 그러니까 결론은 고빈도 거래에서의 기준이고 그 거래대금이 터져서 오버슈팅이 나왔었는데 그 거래대금 자체가 완전히 대바닥이라면 얘는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캔들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상태에서 견디다 못 견디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죠. 그러다가 부정적인 이슈가 한번 딱 터지게 되면은 음봉이 크게 떨어집니다. 거래도 제한적인데 음봉이 크게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는 건요. 이슈가 터졌는데 이슈가 나와줘요. 장도 좋고 이슈가 나와줘.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이슈가 나와줘. 그런데 그때에 이런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 1조 이렇게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슈가 나와도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무너집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애들은 철저히 기술적 분석하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모든 종목이. 아시겠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전자재료도 거래가 급감했죠 지금. 이게 지속이 되면 얘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속이 되면 펀더멘탈하고 관련 없이 순환성으로 마지막 자금들이 몰리면서 2차전지 막 갈 때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거래가 없죠. 이런 거래가 한 번씩 터져주지 않는 한 얘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막연히 기다리셨다가 막 갭상승 이렇게 나와주면 고마워요. 땡큐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셔야 되는데 이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미련을. 그 셀트리온 같은 애들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움직임 나올 때도 예전에 과거의 데이터 2021년 11월 이때의 기준 2020년 11월 이게 뭔데요? 11월 25일 정확히 3조 6천억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을 셀트리온이 갱신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3조 4천억 원대 거래대금을 얘가 깹니다. 25% 올랐다니까. 24.71. 이때 3조 6천억 터지면서요. 상상을 초월하죠. 이때 뭐 거래대금 얼마였는데 안 나올 때. 이때 거래대금 1570억인데 3조 6천억을 터뜨려요. 그게 끝자락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스타트 잡혀 올라갔는데 결국은요. 거래대금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앞전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도 거래대금이 유지되지 못하죠. 결국은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계속 미끄러지는데 고점 대비 얼마요? 60%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60%, 70%. 응? 하는 사이에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많아. 이런 흐름이 2차전지에서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윤정두가 4월 5일 날 들여다본 이유는 별게 없어요. 4월 5일 날까지의 기준에서 잘 보세요.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됐다가 이날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전체 시장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렇기 때문에 이날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 근데 그 다음날 거래대금 둔화되잖아요. 그죠? 이때도 실질적으로는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세요? 손절을 감안하고도 들어간다. 거래대금 만약에 계속 눌려지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 얘는 그러면 손절해야 된다. 우리가 2월 7일 날 정확히 2월 7일 날 얼마? 21.82% 올라와요. 2월 7일 21.82.
여기서 꼬리가 달립니다.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왜? 21.82까지 올라왔던 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꼬리가. 종가가 13%로 끝나요. 21.8짜리가 종가가 13%.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날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당겨서 보면 그래 맞아 뭐 꼬리 달렸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서 왜 팔아? 그 말장난하고 그 정신 이상한 애들 방송 나오는 애들 말장난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장난해? 우리는 여기서 다 사가지고 지금 이 수익 다 냈다 그러잖아. 이게 개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고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고 8%에서 마이너스 4%까지 늘어났는데 이걸 차익 실현 안 했단 얘기야? 5일선 안 깨서? 야 진짜 대단한 그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죠. 이런 기준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고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유지되어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기준에 그러면 이날은 프로그램 순매수 1이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이날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을 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다음날 거래가 둔화되고 미끄러져 내려오면 전량 정리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4월 7일 금요일 날 거래대금 다시 1조를 넘겨줬고 이날도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입봉님 주무세요. 예. 그 다음에 10일 날이 28.5까지 올라와요. 28.5. 저평가에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잖아. 거래되면 어떻게 돼? 2조 4천억이 터지는데 10일 날 얘를 매매를 못 하더라고 다들. 우리는요. 10일 날도 에코프로 매수. 에코프로 BM도 매수. 다만 분봉에서 고점 대비 3%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4%에서 13%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막 어쩌고저쩌고 82만 원 찍는 거래대금이 2조를 계속 넘기니까. 근데 이날 어떻게 했어요? 이날 개장초에 따라 붙었죠. 야 거래대금 거래량 개장초부터 살아납니다. 근데 분봉 보시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급감해요. 응? 14일 날 거래가 빵 터졌어. 동시효과에는. 왜?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거래가 빵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급감했죠. 결국은요. 장 마감 무렵에 전량 매도. 응? 왜? 포스코그룹주에서 원체 수익을 냈으니 얘는 놓아주자. 아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에코프로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른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방송 갖고 나와서 월요일날은 뭐 매수하시고 혹은 월요일날 다 파시고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를 왜 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들이. 이렇게 거래가 월요일날 이게 4월 10일 월요일이거든요. 2조 원씩 터지면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음봉으로 꼬꾸라지면 이걸 들여다봐? 안 들여다보죠. 이걸 왜 들여다봐? 계속 음봉인데. 이런 날의 기준에서 미끄러졌다가 뭐 돌리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럼 이날은요. 개파락 나오고 57만 원 찍죠. 그리고 돌립니다. 우리 59만 5천 원은 매수야. 농담해라. 59만 5천 원 매수했잖아. 매수. 그러고 나서 초대박 수익 감사합니다고. 그리고 이날은요.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매수인데 거래가 둔화돼서 전량 매도 끝. 월요일은요.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얼마나요? 얘 지금 거래 최소 300만 주 터져야 돼요. 300만 주 안 터지면 들여다보질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윤 정부가 이렇게 악을 쓰는데도 유료 회원님들조차도 300만 주 터지지 않으면 못 들여다봅니다 라고 하는데도 이걸 또 갖고 가. 그리고 또 사. 왜? 옆에서 또 좋다고 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생기거든. 끝내줍니다. 얘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말에 속는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럴 때 대박 나셨죠. 우린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대박 나셨죠. 그러다 꺾여서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뭐 맨날 좋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꺾였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려면 기술적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데 기술적인 해석을 못해. 뭐 5일선이 그거 해석 갖고는 안 돼. 결론은 거래대금으로 해석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석할 줄 몰라. 거기다가 수급 논리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이거는 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개인들이 사고도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 전에도 개인들이 사고도 올라왔고 카카오 네이버 전부 개인이 사고 올라왔어요. 다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순매수의 기준에서 뭐 개인이 많이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고 개인이 샀더라도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누가 주도력을 가지고 수급을 잡아줬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
기간의 관여도가 중간중간에 뚝뚝 떨어져요. 20%씩 관여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관여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매수 매도의 관여도. 나중에 에코프로 공지사항에 보시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결론은 중립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끝났다고 윤정도는 진단한다. 2조 원대의 거래를 넘기지 못한다면 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80만 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왜? 시장이 끝내주니까. 이슈 하나씩 나오면 8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니까. 그때 거래대금 보시라고. 2조를 넘기느냐. 2조 넘기면 82만 원 넘깁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1조 수준 1조 5천억이면 그걸 이용해서 다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7일 것까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주전자까지. 왜? VVIP방에서 대주전자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거든. 매직계산기에서 표출돼서 대주전자재를 샀습니다. 매직계산기에서 표출된 게 4월 7일이 아마도 마지막일 겁니다. 응? 그러면 이때 21%까지 올라가서 13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꺾였으면 그때 차익 실현하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의 위치에서 잘 질문 주신 거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응? 회원님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건 문자도 안 나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를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신 건데 종목 검색기 보시고 매매하셨을 때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잘 보세요. 4월 6일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6일 날의 기준에 에코프로 잠시만요. 이렇게 4월 6일 날의 기준에 에코프로를 매수 사인을 해요. 윤정두가. 2,400, 2,500개 종목에서 명확하게 에코프로에 매수 사인을 해요. 이때 기준에 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방송 나오는 많은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2차 전지 막 떠들어대. 그리고 결국은 캐스터가 물어보죠. 에코프로 그래서 내일 삽니까? 대답을 못해.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가? 하지. 그럼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대답을 못해. 하고 대답을 못해. 윤정도는요. 명확하잖아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저 당시 기준에 200만 주. 그럼 얼마? 1조를 넘기는 거죠. 1조를 넘기는 흐름에선 들여다볼 수 있다. 왜? 저 당시에 거래대금 고점이 아까 보셨잖아. 1조를 넘기는 게 거래대금 고점이란 말이야.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10% 등락 계속 나온다. 근데 2조를 넘겨버린 거지. 그럼 지금은요. 2조 6천억까지 찍은 거래대금이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게 확대가 돼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4월 6일 날 에코프로를 편입을 할 수 있다. 200만 주의 거래가 설정되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부류죠. 하나는 무조건 사라는 정신 나간 애들. 응? 왜 사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끝내주고요. 2차 전지 끝내주고 이런 정신 나간 애들. 그게 한 부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사지 마라. 뭐 개인들이 다 샀다. 이건 큰일 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애들.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윤정도는요. 이게 저평가 아니라니까. 이 당시 기준에서 저평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에코프로 BM을 4월 7일 날 사라 그래요?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의 흐름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5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1조 2천억, 1조 3천억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4월 10일 날도 또 보라 그러죠. 에코프로가 11%까지 장중에 올라왔고 에코프로 BM이 5.66까지 올라왔어요. 적은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온 종목이. 근데 거기에 10일 날의 기준에 에코프로 BM을 또 보라고 해놨어. 에코프로 BM 보십시오라고. 응?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립니다. 정신 나갔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을 700만 주를 터뜨려야 된다? 이야, 700만 주면 얼마예요? 26만 원이라고 치면은 724, 6만 주. 그럼 거의 1조 8천억, 2조가 터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이상 터졌죠.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4월 7일 날의 기준에서는 몇 주요? 500만 주 터져야 된다 했는데 4월 10일 날에는 700만 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를 편입하신다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거냐 그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 그 있다면 배터리 아저씨 얘기는 내가 한번 들어는 봤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형님 배터리 아저씨 아세요? 방송 관계자가 그랬고 내가 우연찮게 채팅방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왜? 그랬더니 그 사람 영향력이 좀 무슨 영향력?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거. 야, 이 정신 나간 확 그냥 막 그래.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뭐 2천억인가요? 빼다가 NC 소프트를 상한가를 만든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돈 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지죠, 다시. 비정상적인 흐름은 제자리로 갑니다. 하루 만에, 또 이틀 만에. 2천억을 때려박아도 그래요. 근데 무슨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지금 30조가 넘고 20조가 넘는 종목을 인터넷 유튜버가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의 얘기 한마디에 그 종목군들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변동성이 22% 28% 나온다? 정신 나간 거지. 그게 방송 관계자라고 20년 동안 방송 나온 친구예요. 욕 무지하게 먹고 그랬대요. 형님 말씀이 역시 맞네요. 농담이 아니라. 하여간에 뭐 그런 내용을 떠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기준 거래량 500만 주에서 700만 주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가 아닙니다. 개인들이 사는 거 다 보고 있어. 근데 개인들이 사는 걸 떠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량 대비해서 관여도가 여전히 10%대 이상입니다.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그러니까 2조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만 형성된다면 그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4월 10일 날 들여다보십시오. 결론은요. 뭐 결론은요. 에코프로 28.5%, 에코프로 BM 22.52%. 저 수익을 윤정도는 다 잡아먹잖아요. 빨간색은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 이렇게 이걸 누가 설정해 준 거야? 윤정두가 수동으로 설정해 드린 거고 이게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장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 거래대금이 터지면 볼 수 있습니다의 기준인 거고 인공지능 불기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는 이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죠. 윤정도는 수동적으로 저 거래량 에코프로 BM이 700만 주 터졌나 이렇게 보는 거고 종목 검색기는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가 검색기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초록 색깔로 해드린 거는 종목 검색기에 튀어나온 거고요. 나머지도 이제 얘도 종목 검색기 튀어나오는데 이미 월요일 이전에 금요일과 4월 7일 금요일 야간 방송과 8일 9일 주말 방송에 얘네들은 이미 넣어드린 종목인 거죠. 하이닉스 3.8% 올라오고 제이오 11% 올라와서 전량차 액션을 했고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모화학부터 먼저 보시면 자 보세요. 3월 29일입니다.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이게 수요일 아니에요. 수요일에 51,500원. 그리고 4월 3일 월요일에 54,300원에 종목 검색해서 뜨고 54,300원에 그러니까 29일 날 편입하고 30일, 31일 금요일 4월 3일 월요일에 3일 만에 54,300원에 뜨고 54,3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가 가죠. 상한가 가잖아요. 네? 이게 4월 3일, 4월 4일 매수 사인이에요. 코스모와. 61,500원, 63,500원, 라이브 방송에서는 54,300원에 종목 검색해서 보신 분들은 더 일찍 사는 거고 현재까지 이 상황인데 계속 매수야. 계속 매수야. 정신 나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코스모학 3만 원일 때부터 3만 원이면 얼마예요? 3,500만 주짜리니까 3만 원일 때가 28,000원, 29,000원, 3만 원일 때가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거예요. 그게 9만 원대까지 온 겁니다. 4월 10일 날 얼마 8.79? 이거 눌려가지고 4%대까지 눌렸었어요. 그게 상한가 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39만 9천 원? 그러나 나서 금요일 날 얼마? 40만 원대 훌쩍 넘기죠. 시가총액 8위 전체 시장. 에코프로 66만 8천 원 15%? 그러면 종목 검색기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일찍 두들겨 봤으면은 15% 미만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 다 필요 없어. 우리는 4월 5일, 4월 6일 거래대금 시장 1위, 프로랩 순매수 1위 매수했잖아.
매수했잖아요. 아, 매수하고 그러고 나서 응? 지금의 기준에 이 수익을 왜 여러분들은 그 수익을 놓치시냐고. 왜? 저 상태에서 얼마가요? 28.5%. 우린 약속했죠.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5.99%까지 따라붙는다. 우린 약속했잖아. 약속했으면 15%에 저렇게 떴으면 에코프로도 들여다볼 수 있다, 편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이거 13만 원, 15만 원짜리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욕해요. 자기가 안 갖고 있으면 욕해. 저 거품이라고. 어?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라고. 옛날은 생각 안 해? 한미약품 생각 안 해요? 시가총액 5천억짜리를 2조 만들었다가 그거를 다시 1조로 되돌렸다가 1조에서 3개월 만에 6조를 만들었어요. 1조에서 6조. 2016년도에 그 6조짜리를 또 3조로 쭉 빼요. 그 3조짜리를 다시 9조로 만듭니다. 그때 그 당시에 또 스토리 얘기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 흐름을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정도예요. 2020년 이후에도 많다고 그랬잖아. 시젠, 신풍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네이버는 안 그래? 전부 고점 대비 70%씩 빠졌죠. 60%, 70%, 80%까지. 그 종목들에 대한 기억이 왜 없냐 이거야. 위메이드 8천억짜리 7조 5천억 이상까지 들어 올리는데 3개월. 그러고 나서 걔도 80% 빠져요. 그럼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잖아. 올라갈 때. 고점에서 잘 빠져나오고. 응? 올라갈 때. 코스모학 보세요. 여기서도 81,900원? 8%죠 이게. 그러나서 재진입 탈퇴. 이게 얼마 고점이? 94,600원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차익 실현 나왔잖아요. 22%, 24%?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탈퇴 재진입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개뿔이나 22%면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 따라가잖아 우리는. 차익 실현했으면 끝났지. 신호는 재진입 탈퇴 기준으로 나올지라도 우린 15% 이상은 1조 이상짜리 안 따라붙는다. 전량 차익 실현 10시 57분에 벌써 이미 문자와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카톡방에 다 올려드렸다고.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를 내고 차익 실현까지 다 하셨으면 된 거지. 미련을 왜 가져? 자 보세요. 4월 10일 날 에코프로 15.20 15.20 왜 못 쫓아가냐고. 농담해라. 50만원 51만원 52만원대 매수세 낸 윤정두가 이거 매수세 못 드릴 것 같아요? 응? 이날 28.5% 올라온다. 응? 또 에코프로 BM 이게 얼마예요? 27만 4,500원? 아니지. 종목 검색해서 얼마 떠요? 27만 2,500원에 뜹니다. 27만 2,500원. 그게 4%예요. 그리고 30만 원대 훌쩍 넘깁니다. 이게 30만 원대 얼마 올라가요? 4%대 뜨고 5%, 4%, 5%에 뜨고 22%까지 올라간 거예요. 22%. 4월 7일 날 매수하세요. 4월 10일 날 매수하세요. 거래량 터지면 쭉쭉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에서 22%. 27만 1,500원에서 31만 7천원인가 옛날 올라온 게 코스모와 응? 조금 전에 에코프로 봤으니까 에코프로 BM도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15%에서 이걸 못 사요. 농담이 아니라 LG화학 이날 잘 보세요. 74만 1,000원입니다. 이 LG화학이 화요일날 어떻게 되는지. 이게 월요일이고 화요일날 LG화학 75만 죄송합니다. 79만 1,000원에 화요일날 또 뜨고 85만 7천원까지 와요. 85만 7천원. 아니 그런 그 수익 범위를 왜 못 가져가?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BM이요? 아니 이게 뭐 전략 꾸리는 게 그게 어려워요? 에코프로 BM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2월 1일 날부터 터집니다. 정확히 2월 1일. 그때 9% 올라왔어요. 9%. 그때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지금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윤정두가 강력하게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던 건 맨 처음에 샛별형이 뜨고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어요. 샛별형이 뜨고 이게 얼마? 우린 10만 4천 원부터 때려 들어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때는 포스코 퓨처엠을 주력으로 또 LG화학을 주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때는 종목 검색기 윤정두께 안 나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만 교육해드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그잖아요. 예전 기준에 저 위치의 흐름에 예? 보여드려요? 방송 원고? 한번 봅시다. 어? 윤정두가 거짓말을 했는지 참말을 하는지 눈으로 보셔야지 뭐 확인이 되지. 2월 23년 2월 뭐 한 17일 뭐 잠시만요. 이게 이제 2월 1일이니까 좀 거래가 터지는 날 2월 9일 날 2월 9일 또 이날 2월 21일 2월 21일 날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설명을 막 해놨을 거 아니야 막 그때 기준을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BM을 어떻게 설명해놨는지. 이건 뭐예요? 종목이 현대제철, 또 위메이드맥스. 검색대에서 이제 이 당시에 떠 있을 때 이 기준은 윤정두 수식이 사실은 아니야. 이때까지 윤정두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부분, 샛별형이 떴습니다. 시장의 흐름, 이 시장의 지수의 흐름이 틀렸죠 결국은 2,400까지 또 이탈되는 흐름까지 연출이 됐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강세를 띈 겁니다라고.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이게 지금 160%까지 올랐어요.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 수익률의 기준인데 에코프로가 뭐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수익률이 160%까지 올라왔었죠. 마찬가지로 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에는 전부 이러한 기준이 잡혔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집의 종목군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 거예요? 2월 21일 날 무방이거든요. 테슬라의 흐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에코프로 BM 여기 있잖아요. 2월 1일 날 샛별형이 떴는데 왜 저자락에서 매수를 못합니까? 지금의 기준은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왜 매매를 못합니까? 이 기준이야. 에코프로는 마찬가지고. 왜 매매를 못합니까? 라고. 그럼 여기서의 기준에 지금 에코프로 BM의 기준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다 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월 1일 이후에 지금 9,780만 주짜리가 30조를 넘기는 그 흐름까지 연출이 됐는데 4월 7일의 경우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날의 기준에 사실은 얼마요? 5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이날 900만 주인데 절반 정도의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안 터져도 된다. 2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아니어도 된다. 이날처럼 엄청난 변동성, 22.95% 변동성을 원하지 않고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까지만 나오려면은 그러면 500만 주 이상만 터져줘도 그게 계속 유지만 돼도 추세 강화는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600% 올라온 거지 얘의 기준은 사실 150% 정도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적지 않은 등락률이지만 뭐 추세 강화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에 거래대금 하여간에 터져야 된다.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때요? 캔들 크기도 작아져. 그리고 횡보예요. 거래대금이 없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이 온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종목이 거래대금이 없으면 폭락을 한다. 어떤 거? 연초에 우리도 연초에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까지도 내려가고 그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가 총액이 작은 이런 종목까지도 들여다봤단 말이야.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캔들의 크기도 작아지고 주가가 밀린단 말이죠. 왜? 이런 애들은 비이성적인 거래대금을 터뜨렸거든요. 시가총액 이 당시 기준에 뭐 5만 원이면 4천억까지 올려놓긴 했지만 2,600억씩 거래대금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매수매도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가 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밀려 내려옵니다. 비이성적인 흐름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형주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없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주가가 밀려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요. 이 종목군들의 경우에도 갑자기 급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미 2조 원까지 이제 넘겨놓은 그 거래대금인데 그게 계속 터진다는 게 아니라 2조 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2조 6천억이라는 거는 이 부분도 다시 이제 지수에서 같이 놓고 보여드릴 텐데 코스닥 시장의 그 1월 2일 날의 거래대금이 4조 3,600억에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에 거래대금 지금 18조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가장 적은 거래대금이 얼마? 4조 3,600억.
1월 2일 날. 근데 에코프로 하나가 지금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이다. 시장의 절반 수준의 거래대금까지 형성됐다.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라고. 대신에 이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넘길 수도 있어요. 넘기면 이제 주가 더 강한 거고 저 거래대금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대금이 예전처럼 몇백억 수준으로 급격히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시가총액 소형주들 비이성적으로 거래대금 한번 빵 터졌다가 쿵 밀리는 경우 거래대금 없어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급락 역V차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미 시가총액이 30조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럼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인덱스에서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섹터에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몇백억까지 내려가는 급격한 거래 대금 축소. 1월까지만 해도 420억 거래 터졌네. 저렇게까지 급감하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둔화됩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에코프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 대금이 1조가 안 나왔어요 지금. 응? 에코프로 2조를 계속 4거래일 동안 넘겼잖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다가 급격히 이제 거래대금이 1조 수준으로 줄어든 거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2조 6천억 터지고 나서 1조 3천억 원씩 이렇게 터지다가 결국은요 1조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반등이 30만 원을 넘기는 반등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그건 정점의 인식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도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죠. 지수에서도. 어떻게?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서 주봉으로 놓고 보셔도 되는데 뭐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2020년도 이후에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량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중반까지는 거래량도 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비이성적인 거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막 포함돼서 거래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허수 거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요 고점을 다시 넘길 때 어찌됐든 거래가 더 상향이 돼 주었다는 거죠. 당장 넘길 때 뭐 상향이 됐든 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 추세는 강세 추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는 일단 어찌됐건 감소해요. 넘기고 나서라도 거래 터져줘야 되는데 터져주지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탈될 때는 그리고 나서 이탈되고 거래가 계속 둔화될 때는 이건 뭐 대사하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거래가 에코프로 BM을 야 거품이니까 매매를 못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코스닥 자체를 매매를 못하게 해야지. 왜? 코스닥의 이 거래가 과열이니까. 그잖아요. 그래도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무너지려면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코스닥뿐만 아니라 모든 지수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든 시장이든 여기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는데 둔화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한 방에 둔화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처럼 둔화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둔화되고 돌리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릴 때 그게 둔화된다는 표현이에요. 그 예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에코프로 BM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오래전 종목군들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에 대북 관련주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뭐 개성공단 관련주였는데 이때는 이제 그 진보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 관계가 좋아지죠. 이제 남북 관계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 철도 산업 관련된 얘기도 뜹니다. 그러면서 대북 관련주가 철도 관련주, 그리고 뭐 건설주의 현대건설, 토목건설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그 휴전이 아니라 휴전이라는 거는 북한과 미국과의 휴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러시아의 철도를 깐다?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쪽에 철도를 깐다? 유엔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자꾸 시장에서 말 같지도 않게 이제 형성을 시킨 건데 이 당시에 현대건설의 거래 대금은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입니다. 눈에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 그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온 이후에 고점을 다시금 되돌리려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래가 어떻게 돼요? 둔화되죠.
그렇게 되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봉인데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거는 실망 매물이 떨어지는 거죠. 견디다 못 견디는. 응? 이해되세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터뜨려요. 저 당시에 3인방이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 뭐 푸른기술인 이런 애들은 300억짜리 무슨 300억짜리 10배 올려서 3천억 됐다고 그게 주도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이 얘기하는 거에 자꾸 현혹되다 보니까 소용줄을 보는데 아니에요. 현대로템도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거래가 없죠. 고점을 못 넘긴다니까. 이때 거래정지 그때 액면 병합인가 뭘로 거래정지돼 있던 아난티 마지막에 이제 거래 터트리면서 주가를 땡겨놓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 하반기에 거래 딱 터트리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에요. 거래대금 둔화되죠. 둔화되고 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한번 거래대금 터졌지만 그 이후에도 거래대금 없으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라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 이후에 어느 한 시점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는. 아난티 말고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젠 같은 애들을 정신 나간 애들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이런 신라젠 같은 종목을 이거는 이제 거래정지 이후의 흐름이고 거래정지 이전에 보세요. 윤정도 많이 틀리나? 자, 창사 이래 그 흐름을 보시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어때요? 거래대금 터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던 꼴이 전량차익 실현해야지 기술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조차도 못해서 이번에 뭐가 성공하면 뭐가 헛소리들에 넘어가는 거냐. 거래대금은요. 결국은 고점 못 넘기는 거래대금이죠. 근데 무너지는 건 한두 달 이상이 걸린다니까. 꿈만 가지고 가다 못 견디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하나만 더 보고 에코프로 BM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을 윤정도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서 지금은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안 본다는 얘기야.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날 거래대금이 또 터져. 하루에 막 1조 5천억 2조가 터져. 그럼 보죠. 셀트리온 보시겠어요? 윤정도가 가장 싫어하는 종목군이 뭐예요? 실적 없는데 주가만 오르는 거. 지금의 2차 전지. 근데 싫어하는데도 매수를 하잖아. 왜?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터져 있으니까.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저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에 수조 원씩 터지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간 단위에 수조 원씩. 거래가 둔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점 못 넘긴다니까?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거래 터져주고 한번 고점을 넘겨준 거죠. 죽는 거죠. 이게 고점 대비 70%씩 빠진 거예요. 시가총액 3위까지. 40조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요. 2000년 이후에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다 들어갔잖아. 그죠? 11월 25일 이후에.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거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2020년 11월 25일 이후, 22년, 21년 1월 이후. 그래 최근에 들어간 이유는 거래대금이 21년 2월 이후에 거래대금이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이 거래대금이 둔화된다? 굳이 안 봐. 헬스케어를 뭐 좋아서 봤나? 거래가 터졌으니까 봤지? 굳이 안 봐요. 이거 종목 검색시키라고 7만 원을 내놨거든. 월요일부터 거래가 급감한다? 굳이 안 봐요. 그럼 손절하고 나와야지. 또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죠. 얘도 똑같아요. 창사 이후에 70% 80%까지 깨진 거예요. 이게. 이때도 코스닥 1위였어요. 거래대금 어떻게 돼요? 급감하죠. 근데 왜 미련을 갖냐고. 지금부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보실 때 똑같이 보시면 돼요. 거래가 미친 듯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때 기준에 어떻게 해요? 얘도 똑같이 거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가총액 1위짜리가 한 달 만에 따블라니까. 그죠? 그게 14만 원인데 거기서부터 16만 7천원까지 추가적으로 톡톡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안 되죠. 자, 셀트리온 에코프로는 아까 봤으니까 에코프로 BM 무슨 뭐 배터리 아저씨든 뭐 당장 오라 그래. 그냥 옆에만 그냥 혼내줄 테니까. 어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양반이 와서 뭐라고? 아유, 난 방송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그분을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떤 뭐 영향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시가총액 30조짜리가 뭐 누가 몇 마디 했다고 주가가 들썩인다?
전혀. 그리고 얘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대처한다?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는 한 시세는 계속 나온다. 근데 이 거래대금이 일단은 고점을 찍고 지난주 화수목 일단 줄어들었죠. 어? 반등이 나왔는데 종가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종가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가 줄었죠. 그럼 안 된다니까? 안 돼요. 터질 때만 최소 1조 이상 2조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만, 이 2조씩 이렇게 터지는 날, 이런 날만 들어가. 장 끝나고 2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 기준이에요? 장 끝나고 2조가 아니라 케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VVIP 방에 이런 많은 자료를 올려주시는데, 이거 조금 이따 이제 VIP 방에 제가 올린 것처럼 싹 훔쳐다가 제가 다 올려드릴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론은 뭐예요? 에코프로 BM의 지금의 주가에서는 최소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500만 주가 터져야 들여다본다. 500만 주 터지면 1조 5천억입니다. 그렇게 터져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 20%의 변동이 나오는 거야. 그 500만 주가 안 터지면 못 들여다봐. 그럼 장 끝나고 500만 주가 아니라 9시 10분에 50만 주, 9시 반에 100만 주, 10시에 150만 주가 터지지 않는 한 못 들여다본다. 그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지 않는 한 못 들여다본다.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보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윤정도가 떠들어댈까? 증권사 애널이 그랬는데 이거 정점에 달했대요. 이렇게 떠들어댈까요? 아니면은 뉴스 쪼가리 보고 보도자료 보고 끝내줍니다 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수급 논리에서 개인이 너무 많이 서서 이거 다 팔아야 됩니다 얘기할까요? 다 팔아야 됩니다.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팔아야 됩니다 했으면 왜 4월 7일 날 25만 원 거기서 매수를 해요? 거래가 수반되고 OMA 20매매를 넘기기 때문에 매수의 기준 잡은 거예요. 응? 수급도 일부 들어왔고. 관여도라 그랬어요. 관여도. 그리고 다시금 보여드리면 네이버 보실까요? 아니 네이버가 무슨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시가총액 3위까지?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갔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이 움직였잖아요. 또 카카오는요. 얘가 회사가 좋아서 올라왔어? 막말로? 그렇게 좋았는데 왜 고점부터 70%씩 빠져 그래요? 수급이 들어왔어요? 올라갈 때? 대단한 소리들을 말씀을 하시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왔어요?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올라?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관여도가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무슨 관여도를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순매수의 기준에 개인들이 다 샀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 개인들이 흥분해서 올라갔다고? 개인들이 흥분해서 윗방향으로 싸제 껴서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애가 주가 올라간 거예요? 아유 진짜 참. 이날부터 봅시다. 8%씩 거의 대부분 이제 빨간 날 다 보시자고요. 매도와 매수가 있잖아요. 순매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한 명입니까? 기관이 한 명이야? 개인이 한 명이야? 3명이 고스톱 쳐요? 순매수 기준에서 한 명이 사고 한 명이 팔고 이런 거야? 아니라고. 8%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370만 주짜리인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67만 주, 기관들의 매수가 35만 주예요. 얼마? 100만 주가 매수로 관여가 됐죠. 물론 매도가 더 많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떠하는 거지. 그죠? 근데 순매수의 기준에서 개인들이 13만 주 떠안았는데 개인들이 사서 8% 올린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헛소리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이때 1조 2천억씩 터진 거잖아요. 14%까지 올라가잖아. 근데 이날 잘 보세요. 매도와 매수에서 매수의 관여도가 370만 주에서 얼마? 100만 주 이상이에요. 30%에 달하는. 그 다음 날은요. 38만 주? 38만 주? 거의 40만 주 육박하죠. 40만 주 육박하잖아. 그럼 얼마예요? 10% 이상 한 12%, 13% 관여도를 보시란 말이에요. 밀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기관들이 57만 주? 57만 주 관여도를 보시라니까.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방향성이 설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20%, 30%, 15%, 20%, 30%가 이게 엄청난 관여도냐라고 했을 때 엄청난 관여도입니다. 엄청난 관여도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를 놓고 보실 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관여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외국 기관의 관여도가. 좀 과도하다라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 관여도 조금 높아졌어요. 그 상승률 상위에서 소형주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소형주들. 미코바이오메드가 얼마야? 1,594억이죠. 거래량 1,800만 주. 이 상한가 말고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00만 주 거래가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도가 얼마예요? 매수의 기준에 10%가 안 되죠. 그죠? 요 날은 10%가 조금 넘긴 합니다만 일찍 상한가 가고 이제 멈춰져 있던 거라서 상한가가 아닌 종목을 한번 봅시다. 휴맥스 홀딩스가 900억. 이건 의미가 없고 900억은. 900억 의미가 없든 있든 그리고 정상적으로 좀 거래가 있는 종목의 소형주를 보고 싶은데, 한번 봅시다. 영신금속, 진 매트릭스 1,100억, 진 매트릭스 1,400만 주에 150만 주, 1,500만 주잖아요. 그럼 150만 주가 한 10%가 되는데 150만 주 관여 없죠. 23% 올랐는데 관여가 없죠. 외국인 기관의 관여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대형주의 기준은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높습니다. 신라젠이 그래도 시가총액 몇천억 단위니까 얘가 외국인 기관의 이제 변동성 매매의 액티브 쪽에 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2,400만 주 외국인 기관 합산해서 겨우 한 10% 정도? 7천억짜리입니다. 그나마도. 그리고 네이처셀도 시가총액 크죠. 그나마 소형 잡주는 아니잖아. 7,500만 주. 그래서 이제 그 액티브 쪽 변동성 매매를 하는 외국 기관들이 관여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관여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거의 외국 기관이 관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외국 기관이 좌지우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형주는. 근데 대형주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나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소형주는 10% 미만의 거래대금 막 거래량 터져 있는 종목 대부분이 10% 미만의 관여가 있는데, 대형주의 경우는 이렇게 그 이상 15%, 20%, 30%. 순매수는 개인들이 매일매일 개인들만 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십시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에 최종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자꾸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상한 친구들이 이상한 얘기한다고 여러분들까지 이상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고, 개인들이 나서서 이것도 거품이에요. 거래 대금을 보시고, 그리고 개인들이 샀을 때에도 관여도를 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래서 거래가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거래가 유지되느냐, 변동성이 지금 최대폭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 유지되느냐,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500만 주 터지느냐, 1조 5천억 이상을 터트려 줘야만 30만 원을 넘기더라도 신뢰도를 가져간다. 그리고 30만 원을 넘겨서 계속 올라갈 때는 2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정점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요, 윤정도 또 매수한다니까. 그럼 2조 원의 거래대금이 이게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제 시가총액이 지금 얘가 27조잖아요. 30조를 넘겼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7조 7천억이 고점이거든요. 얘 하루 거래대금 4조씩 터졌어. 4조. 아니,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 이 시가총액이 얘보다 더 큰데, 얘 7,670만 주짜리잖아요. 30만 주 하면 얼마야? 23조일 때거든요. 23조? 그러니까 상한가 찍을 때가 23조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18조 정도에서 상한가를 찍은 거 아닙니까? 저가 23만 8천. 13조일 때 상한가 찍어서 18조가 된 건데, 그죠? 그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거래대금이 4조였단 말이야. 13조짜리가 4조. 그럼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도 4조씩 터질 수 있어요. 그런 날은요, 누가 뭐라고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해도 윤정도 말만 듣는 거야. 야, 거래가 4조 터지고 양봉이 나와? 그럼 종가의 4조가 아니라 4조가 터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코프로로 따질까 다시? 에코프로가 이번에 그 주간 단위에서 거래가 더 많았으니까, 그럼 에코프로로 따지면은 얘가 4조가 되려면은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4조가 되려면 4조 나누기 66에 36, 67.
그럼 대략적으로 600만 주 정도 터지면은 3조 6천억,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4조 정도 형성됩니다. 600만 주가 터지면. 600만 주가 터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종가에서 뭐 600만 주 터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600만 주가 터지려면은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9시 10분에 60만 주, 9시 반에 120만 주, 10시에 18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돼요. 그럼 그날은 무조건 사는 거야. 그러면 윤정두가 수동적으로 계산해 드릴 필요 없이 검색기에서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지. 검색기에서. 4월 10일에 검색기에서. 그죠? 그럼 4월 10일 이후에 11일 날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종목 검색기의 기준, 그걸 다시금 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고 이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지금 전화하시니까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서 나도 월요일부터 수익 좀 주세요. 야, 이거 완벽하네. 야, 윤정두의 전략이나 시장 해석이나 종목 해석이 이게 완벽한 거구나. 어디 갔더니 무슨 뭐 대도 않는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분석해 놓은 거를 자기가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이나 해대거나, 혹은 보도자료, 애널리스트가 써놓은 거 보도자료 다 나온 내용을 짓고 있냐 또 떠들어대거나, 기술적 분석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줄 하나 몇 개 쭉쭉 꺼놓고 이게 뭐 어쩌고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보조지표 띄워놓고 대박인 것처럼 막 말 같지도 않은 설명에는,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수학으로 따지면 사칙 연산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모르면서 뭘 나머지 수학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캔들의 색깔, 캔들의 크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거래대금부터 제대로 알고 대처하세요. 그걸 응용한 게 나머지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면 좋아요 하나씩 더 눌러주시고 유튜브에 다시 넘어옵니다. 4월 11일 이후에 어떤 검색기에서 어떤 흐름에 어떤 종목군들이 나왔는지,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다 33만 3천 원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8%에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얘기해봐야. 포스코 DX 문자 사인 나간 거 13일부터 나가잖아요. 아까 다 보여드렸죠. 11,100원에서부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12,450원까지. 아무리 입이 째져라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기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4월 10일 이후에 수익 범위 끝이 없다고 그랬죠. 끝이 없다고. 이거 보여드리면 뭐 하겠어. 빨빨 넘어가서 그냥 4월 11일 이후의 흐름, 그것부터 놓고 볼 건데요. 프랑스 까크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벌써 4월이 아닌 2월부터 사상 최대치 신고가, 3월에 마찬가지. 이게 까크뿐만 아니라 영국의 FTSE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유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4월에,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차트잖아요. 4월에 저 정점 이전에 3월에도 2월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1월에도. 근데 뭘 그렇게 겁을 먹고 윤정두만 믿고 따라오라니까, 엉뚱한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시장이 깨지네, 붕괴되네, 긴축이 어떠네, 말 같지도 않은 그 뻥에 이 좋은 장에서 이 좋은 수익을 다 놓쳐버린 거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익 내셔야 돼요. 하반기 수익 130%, 4분기 이후에 60%, 2월 이후에 50%, 저거 에코프로 차익 실현 80만 원 수준에서 안 한 걸 기준 잡았을 때, 그 차익 실현 한 걸 기준 잡으면 월등히 높죠, 수익이 더. 그리고 3월 31일 종가 대비해서의 4월 수익도 지금 6%입니다. 나 이런 수익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포스코 피처엠, 어떻게 돼 있어요? 4월 뭐 그 이전 것도 다 필요 없어. 4월 13일 29만 2천 원, 29만 9천 원, 27만 6천 5백부터 해서 저 수익 범위를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신대. 종목 검색기 나온 거 봐봐요. 이게 3월 3일, 3월 7일 계속. 에코프로가 무서웠으면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포스코 케미칼을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을 다 가져가셔야죠. 32만 2천 원에서 당일 기준에 34만 7천 원까지. 월요일날 저는 포스코 그룹주들의 거래 대금이 더 실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안 실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요. 안 실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지. 응? 케빈 선생님, 좋아요. 그렇게 해서 11일 이후에 종목 검색기 하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내용 다 볼게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뭐 이런 내용은 동영상 있으니까 동영상 꼭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1시간 이상 녹화해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능동적이셔야 돼요. 공지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목표 주가 다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10일 기준에 에코프로 BM 10일날 편입하세요. 700만 주 기준 거래량입니다. 이거 10일날 몇 주 터졌어요? 결국은 한번 봅시다. 22%까지 올라왔을 때 22%까지 올라온 종목 에코프로 BM의 거래량 10일날 얼마? 910만 주, 920만 주 터졌죠.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오려면 700만 주까지 넘어가야 된다. 700만 주. 그 기준점은 뭐예요? 앞전 거래량의 70%. 79, 63 갖고는 안 된다. 700만 주. 근데 900만 주 터지고요. 그러면 900만 주 터지고. 그죠? 2조 6천억 터지고. 그러니까 22%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 수식이 종목 검색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저 수식이. 하이닉스, 에코프로 BM, 제이오 보십시오. 제이오 전량 차익 실현했고. 응? 에코프로 BM 아까 뭐 다 올려드렸으니까 11일 거부터 보죠. 응? 이 엄청난 변동성, 변동률, 수익 범위. 응? LG화학 보세요. LG화학 4월 10일 날 LG화학 74만 1,000원, 75만 2천원. 이게 종목 검색기인 거예요. 시가총액 4위짜리. 진실로 선생님께서 라이브 방송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수익을 내시면서 대처를 하시면은 더더욱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시가총액 소형주 잡주 가지고 내가 계좌 수익을 내겠다 그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지워버리십시오. 4월 10일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어찌됐건 다 1조 이상짜리인데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4위까지 올라왔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넘기고 LG화학이라든가 시가총액 전체 시장 12위까지 올라왔던 30조를 넘겼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시가총액 3,5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코스모 신소재는 3,000만 주고 3,500만 주짜리가 9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야? 3조, 4조에 가까운. 에코프로는요 2,580만 주짜리 80만 원이니까 시가총액 20조를 넘겼다. 전체 시장에서 18위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에서 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소형 잡주가 아니라. 똑같은 포스코 그룹주들 금요일날 움직임이 나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8%에 포착이 돼서 23%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요 11%까지 확 밀리죠. 감당돼요? 시가총액 4조 7천억짜리인데도 그래요. 평상시 거래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28%까지 올라갔다가 10%대 중반까지 감당 안 되죠. 그래서 대형주의 기준에 거래가 충분히 실려 있을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LG화학 4월 10일 날 74만 1,000원에 포착되고 나서 LG화학입니다. 11일 날 또 보셔야 됩니다. 50만 주 이상 보셔야 됩니다. 이날 얼마 터져요? 110만 주 터집니다. 11일 날 110만 주. 그러니까 14%까지 올라온 거예요. 현대차, SK이노베이션. 결론적으로 LG화학 10일 날 74만 1,000원에 포착이 된 게 79만 1,000원. 그러니까 윤정두의 수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검색기에서 개장 초에 종목이 많이 터져. 아니야. 9시 22분에 딱 한 종목 나온 거예요. LG화학 하나. 여기 보시면 아까 포스코 그룹주들 쭉 설명드릴 때 두 종목만 잘라서 올려드렸지만 실질적으로 7종목, 뭐 5종목입니다 했잖아요. 이때는요. 9시 9분에 진입을 하고 눌려서 0.87% 마이너스인데 이때 종목 검색기에 만족한 종목 하나다.
어떤 만족도, 윤정두가 36년 노하우를 다 집어넣어놨는데 그 집어넣는 거에 대한 거래대금, 거래대금 매수 강도, 이평선의 기울기, 캔들 패턴, 또 그런 모든 것의 기준을 넣어놓고 종목 내주세요 그랬더니 9시 9분에 LG화 포착된 거 이외에 종목이 안 나와요. 종목이 안 나와. 그 이후에는 이제 종목이 조금씩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가총액 5위를 넘긴 종목에 6%의 강세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게 화요일인데 지난주에 70만 원 공방하고 막 70만 원도 이탈되고 60만 원까지 그렇게 밀려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걸 들어가실 수 있겠냐고.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고 여기서 생각한단 말이야 또. 이게 지금 뭐 6% 올랐는데 이게 뭐 가봐야 뭐 10% 오르겠어. 어떻게 10% 올라? LG화학 말고 상한가 갈 종목 한번 따라가 보자. 거기서 다 망해서 무너지는 거야. 조금 전에 VVIP 방에도 올려주셨네. 포스코홀딩스 무거워 하셨는데, 포스코홀딩스 무거워 했지만 결국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보면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냈으면 되는데 33만 3천 원에 3월 28일인가요? 거기서부터 보름도 안 되는 보름? 오케이, 보름 그 정도 수준에 30% 이상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은요, 계좌 검사해 볼까?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30% 수익이면 그 이상의 계좌 수익이 나와 있어야 될 거냐. 근데 계좌 검사해 보면은 종목 희한한 거 갖고 있어. 응? 에코프로는 무서워서 못 산다 그러고, 그래 놓고 또 어디 이상한 종목을 사요. 네, 반갑습니다. 정중원 선생님.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85만 7천 원을 찍어요. 5만 1천 원이 더 올라옵니다. 80만 원 대비 5만 1천 원이면 얼마요? 6%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요. 여기서부터도. 응? 이게 4월 11일 날 검색기에 나온 종목이에요. 재진입 돼 있죠. 재진입하고 나서 3% 안 밀렸잖아. 손절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는 주력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했죠. 진입 이후에 수익률이 6.7? 근데 이날 14%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7%, 8% 이상 수익이 난 거죠. 결론적으로 8%대 당일날의 수익이 발생되고, 결론은 꺾여져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월요일날 74만 1천 원에 포착이 됐잖아요. 월요일날 기준에. 그 이전부터 우리의 주력이고. 그럼 74만 1천 원부터 85만 7천 원이면은 16,000 원이 올라온 거야. 20% 올라온 거야, 20%. 월요일날 사고 다음날 20%. 시가총액 6위에서 4위까지 올라온. 이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VVIP 방에서는 83만 5천 원에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의 신호를 잡아드렸죠. 문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자체 매매가 됐고, 그리고 문자가 못 나왔기 때문에 미끄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목요일, 금요일, 목, 금에 추가 편입, 또 비중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 차익실현하신 분들 재편입, 그렇게 해서 77만 원? 78만 원? 거기까지 확 미끄러졌잖아요. 왜? 에코프로의 변동성 확장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편입. 그리고 변동성 매매는 어떤 거? 에코프로. 그렇게 해서 67만 원 찍고 돌릴 때 편입, 57만 원 찍고 돌릴 때인가? 67만 원? 오케이. 그렇게 해서 20% 돌릴 때 그 수익 다 내고.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에서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5%에서 14%까지 올라갈 때 그 수익 다 잡아내고. 12일 날 현대차 변동성 확장 부분 보세요.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에? 7만 원 이하에서 포착되고, 이게 얼마? 13% 올라옵니다. 4.33에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회귀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33에 포착되고 13%까지 올라가요. 13%까지. 그죠?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만 가지고 계셔도, 종목 검색기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3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대금이 22년
21년 2월 이후에 가장 많이 터진 거다. 그게 유지가 된다면 대박이다. 4월 14일 날 포스코 그룹주들 터지기 전에 이미 포스코 ICT가 17%가 나오는데 이 포스코 ICT의 기준에 11시 4분에 얼마에 포착이 됩니까? 1770원에 포착이 됩니다. 이게 얼마가요? 목요일 날 1770원 포착되고 금요일 날 12450원. 1700원 올라온 거예요. 얼마? 16% 올라온 거예요. 이때 포착되고 시가총액이 얼마? 1조 6천억짜리가. 11시 기준에 벌써 이미 거래대금은 1000억을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강세이기 때문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검색기에서. 응? 검색기에서. 14일 금요일 날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날의 기준에서 변동성이 나와준 종목 포스코 그룹주들 난리가 난 거지. 거기에 포스코 DX는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개장 초에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차익 실현 문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편입 문자가 나갔습니다. 추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비중을 뭐 계속 확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1,600원까지 밀릴 때 차익 실현보다 편입의 기준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12,000원대 이상으로 또 돌려서 매매가 나오고 시간에서 12,200원인가요? 12,300원인가요? 결론적으로 이 수익 범위들을 왜 못 가져가세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 1월 초순 대비해서 거의 뭐 더블 났죠. 거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그 구간이 1월 26일. 1월 25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고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 18만 원대에서부터 날아가고 14% 날아갑니다. 그때 윤정도는요. 다른 사람 다 2차 전지 손절해야 된다. 돌리면은 이거 다 여기서 도망 나와야 된다. 왜?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밀렸다가 이제 돌리는 위치였는데 그건 신경도 안 쓰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10월 고점에서부터 또 11월 고점에서부터 최소 20에서 60%까지 밀려 내려가니까 세비캔 같은 애들. 그러다 보니까 다 손절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말도 못하고 고점에 다 살아놓고 최저 바닥에 손절 때려버리고 우리는요. 12월달, 1월달 비중 45에서 19%대까지 줄여버리고 26일날 1월 26일날 포스코 퓨처엠 그냥 12번의 매수사인과 함께 비중 채우고 LG화학 비중 늘리고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2월부터 에코프로 BM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LNF 뭐 성일하이텍 2차 전지에서 다 잡아냈죠. 14일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떠요. 10시 53분에 하이브하고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이 딱 떴는데 두 종목 떴잖아요. 우리는 하이브는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변동성에 대해서 한계를 잡아놔요. 추세적인 부분은 하이브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안 쓰시고 대처를 하는데 지금 무지하게 올라왔죠. 무지하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에 대해서 추세 매매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세 매매는. 아니 누가 이거 뭐 나쁘다 그랬어? 근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추세 매매는 할 수 있다. 수급 들어오고 강세를 띄는데 왜 이걸 매매를 못해요? 다만 우리는 SM에서 원체 큰 수익을 냈고 차익 실현했고 지금 하이브가 전체 시장에서 누적적인 그 외국 기관 쌍끌이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집이 3위에요, 3위. 응? 매집이 4위. 10월 25일, 뭐 26일, 뭐 정확히 따져볼까요? 어느 기준에서든 정확히 따져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10월 정점에서부터니까 뭐 10월 한 7일 뭐 보시죠. 10월 한 7일 그때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아이고 지금 잠시만요. HTS가 꺼져 버렸는데 지금 대신에 다행스러운 거는 저긴 것 같아요. 인터넷은 안 꺼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해서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고 뭐 하이브 쪽의 기준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여기서 다시 볼게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14일 날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14일 날 기준에 아이고 빨리빨리 넘어가라 빨리빨리. 예. 창을 무지하게 띄워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이브의 기준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손가락질하거나 아니죠. 하이브도 무지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이브도 종목 검색기에서 계속 나왔어요. 최근 며칠 동안에. 근데 이제 제가 거래 대금이 우리가 들여다보기엔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죠.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수준에서 놓고 볼게요.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하이브가 3위입니다. 그죠? 3위. 우리의 주력주인 삼성전기, LG전자가 1위, 2위를 하고 있고 얘가 3위. 그 다음에 현대투자 인프라코어가 최근에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나면 얘가 4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 범위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분율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것에 대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 뭐 차트 한번 볼까요? 얘도 차트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올까요? 왜 윤정두가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강력한 종목으로 설정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올려드릴 겁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해 7월 28일 기준에 GM사하고의 공급계약 체결을 하죠. 그리고 수급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사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얘는요. 개인 누적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차전지 종목군 중에서 상당한 수급을 갖고 있어요. 수급이 가장 이제 뛰어난 쪽은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 또 LG화학. LG화학의 기초 소재 부분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요 세 개가 어마어마한 수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LNF,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 기준에서는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이 가장 그나마도 긍정적인 수급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얘도 거래대금 보시면 어때요? 계속 수반되면서 신고가 랠리 나오죠.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에 있어서는 좀 아쉽잖아요. 요 고점들을 넘기는데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 고점 대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제대로 양봉을 주면서 거래를 또 터뜨렸어요. 응? 그리고 7월 28일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얘가 실질적인 주도주였고 얘가 대장주였단 말이에요. 등락률은 에코프로가 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그리고 크게 조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 10월에 에코프로가 고점 찍고 30% 수준의 조정이 나올 때에도.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우리의 주력의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런 수익이 발생되어 주다 보니 우린 굉장히 편안해진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8%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에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 왜 수익을 못 냅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왜 수익을 못 내요? 왜? 수익을 못 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두 가지가 다 되잖아요. 이 종목 검색기를 만든 윤정두의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종목 검색기. 이걸 만든 윤정두에게 매매 사인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또 종목 검색기만 있으면 이렇게 밑에 이제 포스코 엠텍도 설정이 됐는데 포스코 엠텍 아까 보여드렸죠. 9,700원부터 3월 달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인가요? 그러고 나서 200% 넘게 올라온 거죠. 3만 원 수준까지. 다시 한번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저 이쪽에는 방송 화면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유 죄송스럽습니다. 나왔었나요? 이게 안 나왔었죠. 음성만 나가고.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응?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응? 전화하셔서 지금이라도 내일 아침 당장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 아우 지금 시간에 다들 잘 텐데 자면 어때? 아 지금 전화하시기가 불편하세요? 문자 보내놓으세요. 문자 핸드폰이나 다 문자 보내놓으시고 내일 아침에 8시에 나 바로 응? 가입할 테니까 문 좀 제대로 열어주세요. 문자 하시면 되지 일로. 아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제 포스코 퓨처엠 1시간짜리 동영상까지 싹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응? 녹화 시간이 뭐 지금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와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 뭐 그리고 거기다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잘 몰라도 결론은 뭐예요? 수익률이죠. 소형 잡주가 아닌 대형주 또 2차 전지, 2차 전지가 우리가 주력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IT와 자동차를 포함시킨 흐름에서의 수익이잖아요. 17일 날 보시는데 하이닉스 기준에 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요. 이게 최소의 거래의 기준이고요. LG화학 기준에 100만 주씩 터져준다면 시초가 대비 7%의 거래 변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소. 포스코 퓨처엠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지금 사실은 거래가 조금 아쉬워요.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이 터져줘야 얘도 15% 20%까지의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 1조 이상 무조건 26조짜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거래가 둔화된다면 최악의 경우 손절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저가 예산 물량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만약에 거래가 둔화된다면 중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 변동성 매매 기준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 대처하셔야 돼요. 그거 장중에 이제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종목군들 기준에서 수익 범위 에코프로 대박나서 이게 개념이 아니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30% 이상 수익인 종목군들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올려주신 기준에서 캐처를 해드린 거예요. 작년 11월 기준에 낙폭과대주들이 한번 움직였죠. 카카오그룹주, 네이버, 이런 쪽에서. 결론은 우리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집중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기준으로 들어갈 때 거래대금이 낙폭과대주들 돌리는 흐름에서 가장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 추세 매매를 한 거고 그 거래대금이 급감한 이후에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마지막 물량은 뭐 손절이죠. 그리고 뒤도 안 들어보죠. SM의 경우도 완벽하게 대처하고 바이오니아도 거래대금이 둔화돼 안 쳐다보죠.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는 거죠. 끝까지 가져가 보자. 그걸 할 필요 뭐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나한테 시세를 안 주면 수익을 안 주면 거래 터질 때 다시 보면 되는 거지. 얘는 끝내줘요. 저평가 아닌 상태의 종목이 어딨어. 적절하게 비중 갖고 가야죠. 현대차가 사상 최대치 실적이고 제가 볼 때 가장 저평가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는 업종군이 어디가 있어? 없어. 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돌린다는 기준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 몰빵을 하자?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현대차 기아 최대 30% 살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실질 4월달 포트 기준에서 현대차 20% 넣어놨습니다. 하이닉스, LG전자 각각 30%씩 최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15%씩 비중을 딱딱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IT와 자동차에서 50%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에서 상당 부분의 물량을 채우고 하나솔루션도 비중을 10% 수준 채워놨지만 그것이
4월 말까지 거래가 확장되지 않으면 차익 실현하고 나가겠다. 5월부터는 그럼 중기적으로 대처하고 변동성 종목을 조금 더 넣어보겠다. DB하이텍은 금요일자부로 안타깝지만 일단 정리했어요. 나빠서 그게 아니라 거래가 없으면 아무리 저평가고 뭐고 거래가 없으면 안 된다. 응? 아시겠죠? 아직도 끝이 없어. 4월 10일, 4월 11일.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도 다 오픈을 해드릴 텐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보세요. 응? 포트폴리오 구성을. 여기에 지금 있으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있네요.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을 했고 다 필요 없어요. 유럽 증시 사상 최대치 기준이 4월 달의 기준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잖아요. 그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걸 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회원가입해서 몇 년씩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유료방에도 예를 들면은 VVIP 방에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올려드린단 말이죠. 올려드리는데 VVIP 방에서 저 포트폴리오가 거짓말이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야, 우리가 언제 저런 포트가 있었니? 언제 우리가 저런 수익을 냈었어? 다들 반발하시고 최악의 경우 이탈을 하시겠지. 결론적으로 이날도 아마 포트폴리오 다 올려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올렸으면 우리 직원분 이제 혼나는 거고. 한번 봅시다. 계속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LG와 이런 데 다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지.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장중의 기준이란 말이죠. 다 올려드렸잖아. 하반기 포트폴리오. 그리고요. 4월 기준의 포트폴리오. 4월 기준에. 이 종목군들이 하나하나 다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자, 하반기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반기 기준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IT, 하이닉스가 20%, LG화학 20%, 자동차 20%. 그러고 나서 미국 정부의 정책의 친환경, 그게 뭐예요?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방산을 여기다 같이 넣습니다. 하반기에. 그 종목을 단 한 번도 매매를 안 했다고 치고 그냥 가지고 있을 때 계좌 수익이에요. 만약에 매매를 한 걸로 따지면요. 에코프로 작년에 7월부터 들어가서 10월까지 전량 매도하기까지 전량 매도 4번, 재편입 3번. 그리고 마지막 전량 매도 이후에 포스코 케미칼 들어간 거죠. 여기에는요. 11월 달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온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페이 9조를 넘긴 그런 종목에 50%, 70% 수익도 포함 안 된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 안 된 거예요. 거기에 금양 수익 포함 안 된 겁니다. 2차 전지 기준 현대차, LG화학 20%하고 에코프로 14%죠. 20.6이니까 합쳐서 35% 플러스 금양. 우리 금양 내내 매매했잖아. 금양 상한가 간 날만 얘기해봐요. 7월 25, 26. 그때 시가총액이 작았어요. 3천억. 그리고 10월, 이제는 이제 머리가 제가 안 따라가네. 10월 13일하고 10월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 그리고 11월 9일 날 29.28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41,500원인가 할 겁니다. 11월 9일이 윤정도 양력 생일. 그 과정 속에서 금양까지의 비중, 2차 전지가 45%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동차와 IT가 40%의 수준이었고 그 비중을 다 넣어놓고도 129% 아니야. 160%까지였죠. 왜? 에코프로가 더 올라왔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요? 80만 원에 정리하고 재편입해서 또 수익 내고 또 수익 내고 하반기 너무 멀어요? 4분기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기준에 여전히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은요 15%. 그래서 4분기 기준에 LG화학을 21%까지 에코프로 9% 그렇게 해서 30%의 기준 조금 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부 줄인 거예요. 4분기 기준이 몇 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 10월 달에 에코프로 다 팔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으로 넘어오고 12월 달에 2차 전지 비중 확 줄입니다. 확 줄여요. 그래서 금양은 11월 9일 이후에 제한적 매매만 했고
LG화학을 15%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을 5%까지 줄여줬죠. 그거를 언제? 1월 26일 날 급격히 상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월부터 보시면 또 똑같아요. 현대차, 하이닉스. 그리고 IT를 삼성전기로 좀 늘렸죠. 그리고 IT 30%, 자동차 20%. 2월 포트가. 그렇게 되고 LG화학 15%, 그리고 에코프로 10%, 25% 아니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2월달 기준에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와 집중적인 2차 전지의 비중 확장. 그렇게 되면서 수익률이 극대화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속된 표현으로 2차 전지 몰빵이 아니라 또 반대급부에서 2차 전지 죽을 수 있어요.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거품입니다. 개인들이 다 샀어요. 아니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삼형제, SK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시젠 이런 종목 그럼 다 못 사는 거네. 우린 다 사서 다 수익 나고 한미약품까지도 그 싫어하는 제약바이오에서 다 수익 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도 그런 수익인 거예요. SM이요? 이거 9만 원 찍고 6만 원까지 밀릴 때에도 우리는 2년 동안 매매를 잘 해왔죠. 응? 21년 5월부터 9만 원 찍고 6만 원까지 밀릴 때 과도합니다라고 해서 비중 확대하고, 응? 그러고 나서 카카오하고 하이브의 지분권 분쟁부터 해서 뭐 그것을 차익실현 재편입하면서 딱 한 번 손절했어요. 2%, 3% 손절 한번 해보고, 그리고 14만 7,400원의 전량 매도. 16만 원 갔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 근데 지금 따져보니까 머리 꼭대기였지 그게. 그리고 9만 원에서 재편입하죠. 왜? 라이커 계획에서의 조기 계약 종료 부분이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9만 원이었고 그 실적 개선폭이, 영업이익 개선폭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9만 원 초반에 재편입, 10만 원 전략 차익 실현.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2월 이후의 포트에서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말에 종가 기준에 여러분들께 방송에 갖고 나와서 다 오픈해드렸던 시장 2.8%인데 6% 수익이죠. 여기에는 에코프로 수익도 없습니다. 4월 5일 날 50만 원, 4월 6일 날 51만 원, 또 에코프로 BM 4월 7일 날 25만 원에 산, 그렇게 해서 4월 10일 날 28%, 22%씩 올라온 그 수익범위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어요. 에코프로 50만 원을 사서 80만 원 차익 실현한 그 60% 수익 하나도 안 들어가고도 이 수익범위예요. 자동차 20%.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만 구성해도 돼. 유료 가입 안 해도 돼. 다만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으신 경우, 변동성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회원가입해서 수익 내시고 종목 검색기에서 변동성 매매 수익 확장하시고, 50%의 비중이 IT와 자동차예요. 50%의 비중이. 수익률 제한적이죠. 현대차는 좀 올라갔다 할지라도. 현대차 본격 랠리가 나올 겁니다. IT 본격 랠리가 나올 겁니다. 2차 전지 기준에서의 비중 어떻게 돼요? 증가시켜놨잖아요. 다들 겁낼 때. 어떻게 35% 수준으로. 여기에는 에코프로 BM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수익도 없습니다. 포스코 DX의 수익도 빠져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요일날 8%에서 23% 올라온 그 수익도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의 포트폴리오 기준, 매매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3월 말 종가 기준의 수익이에요. 이 부분을 방송에서 3월 말일부터 오픈을 해드렸어도 여러분들은 매매 안 했잖아요. 요 기준에 하나솔루션은 월말까지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그럼 중기를 돌리고 5월 포트에서는, 공식 포트에서는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얘는 금요일날 아시지만 정리했다고 그랬죠. 왜? 거래대금이 없어. 근데 소설들 쓰고 앉아있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 종목이었고 우리 다 고생도 했었고, 응?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수익도 냈었고, 근데 거래대금 어때요? 완전히 다 죽어있잖아. 거래대금 터지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미련을 아직도 못 거려요. 그러면 안 돼. 미련을 계속 갖고 가다 보면 또 6만 5천 원 갭 메꾸는 거 봅시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럴 바에는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본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 듣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좋아요. 능동적이신 분들의 기준. 그런데 그렇게 하실 바에는 저라면 윤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윤정도 지금 몇 시간째 교육하는 거예요?
3시간 넘게 교육하고 있죠. 마케팅은 하지. 윤정도도 먹고 살아야 되고 윤정도 직원분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마케팅 안 하면 뭐를 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뭐 광고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말로 다 보여주고 다 노출해주고. 근데 그것도 들으셔도 어려우신 경우는 윤정도 머슴이라고 생각하고 쇠경은 내야 될 거 아니야. 쇠경을 내고 부려먹어야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면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지.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범위일까? 3월 말 대비해서 지금 다른 수익 다 빼고도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장이 더 좋아서 더 큰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 우린 디커플링 상태니까 이 포트 그대로 구성하셔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데도 VVIP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이 반발을 안 하는 거는 겪어보셨거든.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혼자선 매매를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산 규모에 맞게 예? 가입하셔서 수익 내시고 그리고 연장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VIP 방보다는 VVIP 방으로 오셔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연장하시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그냥 내가 한번 해봐야지. 능동적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자꾸 실패를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바에는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함께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 내고 행복해 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